호주 공군 KF-21 우리한테 팔아라. KF-21 퇴출 속보. 판매 취소. 폴란드와 공동개발 MOU 체결 성공.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공동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1조 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 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 검증에 집중한 블록 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 검증까지 담은 블록 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의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 간 KF-21 공동개발 투자 의향서, 한국방위사업청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관련 업무 협약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게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 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 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 1천억 원이 투입된 블록 1 개발 이후 시험 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 2 개발 예산도 블록 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천억에서 7천억 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로의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 2 개발에도 인리 참여할 수도 이 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 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 1 개발 이후 블록 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 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 3에 앞서 블록 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 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 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 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마 0.7썰매 타고 이륙, 신개념 우주 수송기 온다.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항공모함. 엘리베이터를 탄 함재기들이 항모 내부의 경납고에서 갑판으로 연이어 올라온다. 수분 뒤. 함재기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갑판에 도열한다. 함상 요원 중 한 명이 가장 선두에 선 함재기를 주시하더니 무릎을 잔뜩 구부려 자세를 낮춘다. 그러고는 한쪽 팔을 곧게 뻗어 항모 정면을 가리킨다. 출격 수신호다. 함재기는 주저없이 항모 갑판을 수평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활주 거리는 약 100m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함재기는 하늘로 거뜬히 날아오른다. 2022년 개봉한 미국 영화의 도입부다. 이 장면은 실제 출격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미국 함재기 중량은 기체와 각종 무기를 합쳐 한 기당 20에서 30톤에 이른다. 이런 엄청난 무게를 이기고 좁은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가 이륙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갑판에 설치된 사출기, 캐터펄트 때문이다. 증기 힘을 이용해 가속하는 사출기는 함재기를 태우고 쏜살같이 달리는 일종의 썰매다. 일정한 속도에 이른 사출기는 함재기를 분리해 하늘로 내던진다. 지난주 미국 우주항공기업 라디안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껏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적 없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2028년 시험 비행을 목표로 지상과 고도 수백 킬로미터의 지구 궤도를 연결하는 우주 수송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송기 이름은 라디안1이다. 라디안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라디안1은 동체 좌우로 준날개를 갖췄다. 꼬리 날개도 있다. 보통 비행기 같은 외형이다. 다만 제트 엔진이 아니라 로켓 엔진을 장착했다. 그런데 이 영상의 핵심은 라디안1의 모양새가 아니다. 이륙 장면이다. 라디안1은 굉음과 함께 가공할 만한 속도로 지상에서 활주하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약 3km짜리 활주로를 달리면서 찍은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864km다. 마 0.7이다. 보통 여객기 이륙 속도, 시속 약 300km의 3배에 육박한다. 이 엄청난 속도를 뿜어낸 것은 라디안1 기체에 달린 로켓 엔진이 아니다. 라디안1이 썰매처럼 올라탄 사출기다. 로켓 엔진으로 작동되는 사출기가 초고속으로 수평 이동을 하다 하늘에 내던지듯 라디안1을 띄운 것이다. 사출기가 만들어준 속도를 그대로 흡수한 라디안1은 자체 로켓 엔진을 추가로 켜 지구 궤도, 즉 우주로 솟구친다. 결과적으로 라디안1은 일단 로켓 대신에 사출기를 사용한 셈이다. 현재 지구 궤도 등 우주로 가는 전 세계 로켓은 모두 1, 2단 또는 1에서 3단으로 만들어진다.
발사 직후 지구 중력을 이기고 고도를 높이는 핵심 임무는 일단 로켓이 맡는다. 연료를 다 태운 1단 로켓은 공중에서 분리된다. 그리고 2단과 3단도 연료가 소진되면 차례로 떨어져 나간다. 분리된 동체는 바다에 빠져 수장되거나 대기와 마찰하며 타버린다. 나디아-1은 사출기 덕에 그런 분리와 폐기 과정 자체가 전혀 없는 단일 로켓이다. 1960년대부터 당연시되던 로켓의 고정관념을 나디아-1이 깨버린 것이다. 나디아-1을 쓰면 무슨 이점이 있을까? 돈을 아낄 수 있다. 고도를 높이면서 버리는 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나디아-1 자체도 최대 100회 재사용할 수 있다. 얼마나 절감될까? 나디안 에어로스페이스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늠할 단서는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하다 2001년 고강도와 저중량 내열성을 동시에 갖춘 동체 소재를 찾지 못해 개발을 중단한 X-33 때문이다. 당시 제기된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은 해결되면서 X-33은 나디아-1의 모델이 됐다. X-33은 개발 추진 당시 500g짜리 물체를 지구 저궤도에 $1000, 약 130만 원,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총 2단 또는 3단으로 구성된 로켓으로는 약 $10,000, 약 1,300만 원,가 든다.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춘다는 뜻이다. 나디아-1은 지구 궤도와 지상 사이를 운항하며 최대 4.5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승무원은 2명에서 5명이며 착륙할 때에는 보통 비행기처럼 활주로에 바퀴를 펼쳐내린다. 나디안 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나디안-1으로 지구 궤도의 우주정거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